토요타 GR86입니다. 컨셉에 비해서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현 모델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평대양 박스 엔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량이죠.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낮게 깔린 스탠스가 인상적이고요. 누가 봐도 이 차는 달리기 위한 차, 그것도 직선 주행에서 초고속 주행을 즐기기보다는 와인딩 로드에 적합한 차라는 느낌을 외관에서도 충분히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은 디자인뿐만 아니고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앞쪽에서 세레머니는 외부에서는 크게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뒤쪽에서도 특별한 세레머니는 없고요. 도어 하단부 램프랑 실내등은 LED 타입이 아니고 일반 벌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밝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LED 헤드램프는 조향이랑 연동이 되는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해보면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에 같은 폭으로 그대로 이렇게 상향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화면에는 조금 더 좁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시야각에서는 직진성보다는 광원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분리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모두 LED 타입인데요. 헤드램프 안쪽에 하나가 있고요. 범퍼 측면에 사이드 쪽에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덕분에 사이드 미러 커버,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별도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안개등도 구성되어 있진 않고요.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감은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강원의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도 상당한 편이죠. 조향과 연동된 헤드램프는 스티어링 휠의 각도에 따라서 같이 유연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차의 컨셉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두운 교외 와인딩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수평대양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387cc고요. 최고 출력은 231마력, 토크는 25.5kg/m입니다. FR이고요. 수동 6단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특이한 댐퍼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퍼포먼스 댐퍼라고 해서 TRD 제품인데 이런 장치가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핸들링이라든가 코너링 같은 걸 했을 때에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차량을 몰아붙일 수가 있겠죠. 차체에 비해서 넉넉한 휠베이스와 앞뒤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공격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약간은 순동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가주레이싱의 바디킷이 추가가 되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공격적인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 40, 18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5고요. 팬더에 장식이 하나 붙는데 이 부분도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공기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모습입니다. 바디킷은 가주레이싱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유리 주변부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일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신경 쓴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이 오염물이 튀기지 않도록 살짝 공기의 흐름도 생각을 하면서 또 뒤쪽으로 오염이 튀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핀을 하나 추가해 줬고요. 공격적인 바디라인은 어떻게 보면 후측면에서 가장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좋죠. 테일라이트 측면에도 에어로핀이 적용이 되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에는 일체형으로 스포일러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다운포스도 상당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실제보다 넓고 위쪽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상당하고요. 봉긋 솟아있는 트렁크 리드 부분 때문에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더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는 엠블럼 위에 버튼을 살짝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공간 자체는 차량의 컨셉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작은 공간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하게 그 생활할 때 차이가 좀 납니다. 끈 잡아 당기면 아래쪽에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네요. 펑크스리 킷이 아니고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갖추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으로 빡빡하게 스티로폼 폼으로 짜여 있어가지고 공구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패드는 조금 더 두꺼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쪽에 손잡이 같은 것들이 없어서 닫을 때 이 바디를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오염이 돼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키는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그립도 괜찮고요. 무게감도 살짝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라 원락 기능은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두껍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체결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훨씬 더 부각시켜주고 있고요. 이런데 알칸타라 같은 걸로 꽤나 스포티한 느낌들을 더 배가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기능을 잘 넣어줬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양쪽 다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시트는 등받이 부분이 이 허리 쪽을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편안했고요. 몸이 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를 해줘서 가뜩이나 이 세미 버켓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몸을 아주 잘 잡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보기보다 쿠션감이 있어서 불편하진 않았고요. 센터 터널도 굉장히 높게 솟아있고 수동 기어랑 핸드 브레이크는 정말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 금속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SRX 에어백은 총 7개,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서 7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능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버튼 누르면 트렁크 열 수 있고 이 롤 타입으로 실내의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GR 배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스포티하고 뭔가 또 다른 성능을 낼 것 같은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에도 이렇게 보시면 알칸타라 재질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 좌석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사람이 앉기는 어린 아이도 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조정하더라도 이 발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냥 짐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ISO 픽스 같은 것들은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아야 되죠. 수평대양 박서 엔진이고요. 수평대양 4기통이고 2.4리터인데 초기 시동 시의 느낌은 좀 거친 느낌이 들면서 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전해줍니다. 클러스터의 디자인 깔끔하고요. 안쪽의 정보들도 보시면은 컬러랑 흑백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눈의 피로도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이런 구성만 보더라도 정말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방향 지시 등 소리도 들려드려 봅니다. 트립 리셋은 이 클러스터 좌측 구석에 버튼으로 마련해 놨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소스 선택이나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R 배지 너무 예쁘죠? HUD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공조장치는 벤트가 약간 위로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아래쪽에는 8인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차가 달리기 위한 차인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10.25인치 정도는 추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기능도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기본 스탠다드 모델이 아니고 한 등급 위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8개로 알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직관적으로 이 숫자나 포지션이나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돌려서 움직일 수 있고요. 양쪽에 그 싱크를 맞추는 기능은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드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이 토글 타입 비슷한데 눈에 잘 들어오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간만에 보는 수동 기어입니다. 후진을 했을 때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는 없고요. 그냥 후방 카메라인데 화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왜곡도 좀 있네요. 기어는 수동 6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6단까지 되고 후진할 때는 잡아당겨서 이렇게 위로 미는 방식입니다. 핸드브레이크가 되게 인상적이죠. 자세 조정치 온오프 하는 기능은 쉬프트 뒤쪽에 있고요. 열선 시트만 가능합니다. 하이로우로 해서 2단으로만 조절되고 완만하게 이 센터 터널이 연결되면서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 안쪽에 컵홀더가 굉장히 좀 뒤쪽에 있죠. USB A 타입으로 단자 2개 그리고 aux 단자도 마련을 해 뒀습니다. 여기 약간 턱이 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수납을 고려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잡아당기면 열리는 방식이고 안쪽에 공간은 그냥 적절한 것 같아요. 차량의 컨셉이나 크기를 감안해보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바이저는 잡아당겨보면 여기 거울에 조명도 내장이 되어 있네요. 실내등은 양쪽 다 푸시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요. 거울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사실상 이 차가 뒤에 시야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테두리도 이 베젤 부분도 적당한 두께를 갖추고 있고 투명하지 않은데 시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스트로크가 짧다 보니까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카고 낮은 무게중심의 스트로크가 짧은 차량치고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가는 승차감은 아닙니다.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9.5km고요. 도심에서는 8.2, 고속도로에서는 11km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100% 도심 주행만 운행을 했을 때는 7km대 후반, 7.8에서 8.4 정도의 실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비 자체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 차량의 컨셉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연비라고도 볼 수 없지만 아무래도 수평대항 엔진, 박스 엔진의 특성상 고RPM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기어비도 앞쪽이 굉장히 촘촘하고 뒤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승부를 보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에서는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클러치는 상당히 좀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오토 기어, 자동 미션 차량들을 운행을 하다가 아주 가끔씩 간헐적으로 이 수동 기어 차량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끝에서 걸리고요. 완전히 끝까지 다 밟아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은 데서 살짝만 밟아도 바로 변속이 가능한 점은 좋은데 텐션 자체는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WC-본을 채택해주고 있는데요. 독특한 서스펜션의 구조도 구조지만 워낙에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DNA 자체가 조금 다른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셰시는 서스펜션을 아주 적절하게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밸런스를 끌어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고요. 스트로크 짧은 차량치고는 다시 느끼지만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허리에 부담이 올 정도의 튀는 너무 이렇게 단단한 그런 승차감은 또 아닙니다. 차량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시트가 굉장히 아래쪽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헤드룸 공간, 아마 저처럼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헤드기어를 착용하더라도 이 헤드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작아서 좀 답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그런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고요. 빡빡한 느낌들보다 이 고RPM을 쓰는 게 저는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조금 차량을 운행하면서 금방금방 적응이 됐는데 RPM을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보통 한 3,4천 정도 막 쓰거든요. RPM을 많이 쓰니까 그 부분이 운전하면서 저는 조금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코너링이 좋은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도심 주행에서 잠깐 이렇게 차선 변경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해봤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느낌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조금 작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요것만큼은 내가 좀 마음껏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 기성복이 아닌 맞춤형 정장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굉장히 강하게 전달해주는 것 같아요.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는 없지만 트랙 모드가 하나 있거든요. 트랙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조금 바뀝니다. 근데 전자장비를 다 끄고 굉장히 좀 퓨어한 스포츠카의 그것을 구현해 놨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추천드리는 드라이브 모드는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특히 와인딩 로드에서 이 트랙 모드 쓰게 되면은 상당한 수준의 이 드라이빙 스킬을 갖춘 분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좀 조심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재미는 있어요. 대신 생각보다 이 잔진동 같은 것들도 잘 잡아줬고요. 특히나 이 큰 진동에서는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탑승자가 느끼는 진동 같은 것들이 크게 올 줄 알았는데 이 실시 강성이 좋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아주 매끄럽게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주정타 시의 독특한 이 박스 엔진 특유의 진동 같은 것들, 진폭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스티어링 휠이나 이 안장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 기어 노브를 잡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대항 엔진 특유의 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 V형 엔진이나 직렬형 기통이 배치가 되어 있는 엔진들에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잔진동이나 전체적으로 이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이 차는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는 없고 서킷 모드만 설정할 수 있는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세제 장치, 전자 제어 장치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따릅니다. 이 차는 4단과 5단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은 아주 좋은 편이고요. 경량이지만 실시 강성이 뛰어나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대항 엔진의 특유한 무게중심 배분과 이 움직임이 더욱더 안정감을 배가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속 200km까지도 전혀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6000rpm, 7000rpm 중반까지 RPM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속 150km를 넘어서 200km대까지 전혀 막힘없이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4단하고 5단 정도면 최고속까지 도달할 수 있게, 특히 5단에서 거의 최고속에 도달하기 때문에 6단까지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RPM에서 쭉쭉 짜내는 이 느낌들, 그리고 셰시 강성이 작고 경량이지만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 상당한데요. 시속 100km는 6단에 고정을 했을 때 26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평대항 박스 엔진 자체가 RPM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 기어비 세팅도 앞쪽에서는 조금 촘촘하고 5단하고 6단에서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하고는 사뭇 다른 엔진 회전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기어 변속을 1, 2, 3단까지는 조금 빨리빨리 변속을 해줘야 되는데 3단부터는 뭐 고RPM까지 쭉쭉쭉쭉 끌어당겨 봐도 크게 무리가 간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아서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 코너링에서는 진짜 어떻게 이런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립감도 타이어 스펙에 비해서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날쌔게 돌아나가는 이 코너링만큼은 정말 일품인 것 같습니다. GR86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코너링과 이 독특한 엔진, 고RPM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느껴지는 독특한 엔진의 회전 질감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차가 뭐 조용하거나 안락한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차량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이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특히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 유리도 일반적인 유리라서 이렇게 막 두꺼운 그런 유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바람 소리는 저는 이 초고속 주행까지 진입을 했을 때에도 크게 거슬리는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도 셋업이 조금 독특한데요. 일단 브레이크 자체의 담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유격이라고 그럴까요? 이 밟았을 때의 움직이는 폭이 일반적인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꽉 밟았을 때 좀 이렇게 락이 잠기는 듯한 느낌? 실제로 락이 잠기지는 않습니다만은 발끝에서 느껴질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달이 돼서 이 부분도 적응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뭐
국내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였으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채택이 돼 있고요. 엔진 회전 질감도 좋지만 뒤쪽에서 전달되는 이 배기음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1, 2, 3단에 비교를 했을 때보다는 저는 이 4단하고 5단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4단하고 5단만 사용해도 웬만한 도로 조건에서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3단이 보통 차량들보다는 조금 기어비가 1, 2, 3단이 좀 촘촘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어비 셋업은 엔진의 특성도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클러스터는 7인치고 AV에는 8인치인데요. 크기 자체는 처음에 실내 리뷰할 때는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으면서 8인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 공간 자체도 그렇고 이 차는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저는 무선으로 세팅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납작하게 지면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속도감이 훨씬 더 이렇게 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바닥에 납작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와인딩에서도 그렇지만 고속주행을 할 때도 차량의 안정감은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가벼우면서도 이 CC가 견고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전자가 더 자각하는 것 같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스탠다드 모델은 스피커가 6개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스피커가 8개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면은 글쎄 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은 이 실내 공간이 규모 있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이 기본 스피커 컨셉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오디오 세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는 11km대 후반인데요. 실제 조금 연비에 신경을 써서 주로 6단으로 주행을 하고 80에서 100 정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보면은 13km대 초반 13.2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서라고 하면 연비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RPM을 좀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연비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코너링에서의 재미도 재미지만 안정감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건지. 무게중심의 서스펜션의 세팅도 세팅이지만 경량이면서 견고한 바디 그리고 무게중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승이었네요. 수동기어도 제법 잘 다루시고 또 운전의 재미를 아시면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토요타 GR86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데일리카로 이 차 한 대만을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저는 조금 편할 것 같진 않아요.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세컨카로 아니면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체로도 그냥 서킷에 가져갔을 때 크게 손볼 곳이 없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재미있고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차량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네, 이상 토요타 GR86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